2015년도 2차 규제개혁 배심원 국민 배심원단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배심원단 여러분들께서 저희 특허청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규제가 96건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 실제로 11건에 대해서 등록 규제를 폐지하고 또 완화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등록 규제 말고 미등록 규제가 있는데 미등록 규제 34건에 대해서 정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요. 또 자체 개선 과제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 국개정 사항들이 포함된 내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건에 대해서 배심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보고한 건 중에서 우리 청의 규제개혁 추진 현황, 차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요. 2015년도 규제개혁 국민공모를 한 것들이 있습니다. 국민공모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저희가 드린 것 같은데 서면 보고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규제개혁 본부과장이 우리 청의 규제개혁 추진 현황 추진 계획에 대해서 총 10개 세부과제를 진행을 했었고 7건을 완료했고 3건에 대해서는 이제 부분 완료인데 올해도 이제 계속 진행 중인 과제들이 있습니다. 세부 대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등록 규제에 대해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등록 규제는 법령상에 국조실에서 관리되는 등록이 되어 있는 규제를 의미하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는 8건을 폐지를 했고 21건을 완화하는 그런 실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도 올해 핵심 규제에 대해서는 일단 브랜드 과제명을 본 국가적인 차원의 특화활용 촉진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한다 이런 방침으로 해서 과제 3개를 잡았고요. 그래서 뭐 정부개발 특화의 개발견 소유 연축을 탈부치를 확산한다든지 공익특허권자의 지분 처분 제한을 완화한다든지 대기업 등의 개방 특허에 대해서 연차 등록료를 감면하는 3개 세부 과제를 내용으로 해서 일단 핵심 규제 1건을 국조실에 제출해서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디펜스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오펜스 하는 입장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은 입장에서 좀 눈높이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규제 계획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인 자세를 저희가 수용하겠다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고 인권심사관을 수행하기 시작하면서 인권심사관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이제 석사 2년, 학사 4년 정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 수용해서 완화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규제 완화해가지고 현행기술부사 전문기관 지정 취소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완화가 돼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게 규제 완화가 다수의 일반인들한테 혜택이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전문기관 같은 거에 인원 최소한 가격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것 같아서 그걸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는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 쪽이 그게 좀 기준이 높다 하는 게 그동안에 지적이었다면 영어 쪽을 직접적으로 설명드립니다. 규제 비용 총량제 시범 사업에 참여하고 그래서 거기 대비할 특정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드신 분이 구성이 됐습니다. 뭐 일단 초안 단계 부분이 사전 저희가 검토 요청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봐서 이거 규제가 아니라 판단을 해줍니다. 사실은 법령은 그렇고 우리 이제 각 부처내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행정규칙, 훈련의 고시 그런 경우에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고시니까 저희 이제 내부 일이 될 텐데 이런 경우도 해당과에서 저기 고시들 이런 거 개정하게 되면 저희 규제개혁 본담당과 사전 검토를 하거든요. 규제 있으면 없으면 판단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있게 되면 뭐 평가를 해주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럼 검증하는 단계는 있는데 도시 4조 2항에 가 이제 전용 사무실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디지털 경제 시대에 물리적 공간이 아닌 사이버 스페이스에서도 굉장히 업무를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추세에 이렇게 물리적 공간 그리고 뭐 사무실 최소 규모가 어떻다든지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사무실 줘야 된다. 그래서 또 조사원 숫자를 또 기술 분야별로 5명 이상 확보해라. 그 다음에 1년 이후에는 상황 봐가면서 풀어주겠다. 뭐 이랬는데 5명이라는 그의 숫자의 타당성, 이게 10명 아니고 3명 아니고 왜 5명이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둬야 된다든지 몇 명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초기 전문기관이 되려는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기관의 어떤 진입 장벽이 아닌가. 대규모의 전문기관, 이미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전문기관들은 사실 이 5명이라는 기준이 쉽게 넘을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긴 한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간한테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시려고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이것이 이런 기준에 대한 것이 조금 많이 이제 컨센서스도 이루어지고 미리 좀 공지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5명이 그러면 적정한지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현재 일반 민간인의 입장에서도 더 우수한 선행기술 조사 인력을 통해서 더 빠르고 자기가 이게 내가 잘못 이미 선행기술이 이런 게 존재했구나라는 걸 더 빨리 하고 포기할 수도 있음에도 또 반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제보를 할 여지는 없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이미 선행기술조사 관련된 시장이 일반 시장이 커져가지고 그런 거가 이미 이런 어떤 자격력을 갖추고 있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들어오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현실을 다 알잖아요. 업체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 좀 오늘 여기서 결론을 내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또 검토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좀. 국가 안전 사업에서도 물론 이제 최종 성격은 차이가 있죠. 물론 출처 등록을 해주냐 마냐는 차이가 있지만 국가 안전 사업에서도 선행기술 조사 사업을 대부분 별사무실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어떤 일부의 그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우리가 이제 그 우려를 해서 진입장벽을 좀 더 세게 잡아놓을 그러니까 세워놓고 있지 않나 저희가 검토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제 개혁의 어떤 그 정부의 취지도 살리고 업계의 풍선 같은 것도 반영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선행기술 조사, 공정성 조사는 이걸 좀 안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런 거를 잘 생각해서 여기 뭐 토론된 내용 중에 하나도 사전에 너무 그걸 하지 말고 상기적으로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좀 전향적으로 좀 생각해 보고 전문기관 지정과 관련된 부분도 야당도 논의가 되었다면 그쪽에서 각각의 전문기관이 어떠한 때에는 이제 취소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요건들이 각각의 선택권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특허 관련해서는 선행기술 조사와 특허 분류 구역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규정들이 있고 있는데 이제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과 소수와 관련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 간에 통일성을 좀 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것을 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안건에 들었던 부분이고요. 특허하고 다른 권리들하고 다 통일성을 위해서 상표 쪽도 특허나 다른 권리하고 비슷하게 여기 3개월, 그 다음에 2차 3개월, 6개월, 지정 취소 이런 형태로 같이 세 권리가 다 같이 통일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한 것이 조금 완화해서 등록하거나 적어도 이 양수인 특허나 상표를 이전받은 사람이 그런 통상실시권의 존재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소원이 무과실자만 좀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통상실시권 편에 쓰자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린 게 거래 서류에 통상실시권의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붙이면 어떻겠습니까? 통상실시권자만을 생각하신 규제 완화는 아닌지 제가 조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이런 것을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뭐 다른 나라들이 왜 주로 주요국들이 왜 이렇게 가고 있는가 했더니 유체물에는 뭐 당연히 이제 하나밖에 없는 물건에 대한 거는 당연히 이제 소유권이 이 무체물의 특성상 국가 정책을 봤을 때 통상실권자가 등록 안 했다는 그런 잘못은 있지만 분쟁을 스톱시켜야 될 것인가 내지는 뭐 새로운 통상 권리한테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이익 측면에서도 좀 고려를 했고요. 지금 현재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나라가 이제 프랑스하고 영국이 아기자 대항이라고 해서 아기자 대항에서 양수인이 이제 선의로 그걸 몰랐으면 이제 그 통상권에 대항할 수 있고 알고 양수를 했으면 뭐 그런 식으로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걸 좀 심리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고 알아봤더니 지금 현재 등록장비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럼 이제 실무적으로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면 관리자가 알려줍니까? 그랬더니 자기들 다 등록 원부 중심으로 확인하고 있다. 알고 거래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등록장비가 큰 상관이 없다고. 그리고 이제 중국도 2008년에 이제 이런 실시 거래의 어떤
현실에 맞게 좀 고치자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업무 수행이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그것을 사업 수행으로 바꿔놓으셔가지고 사업 수행과 업무 수행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제가 잘 몰라서 그것을 업무 수행으로 바꿔봤고 전혀 제한이 없길래 적어도 몇 년 이상 정도는 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그런 의견을 필요했을 뿐입니다. 특허법뿐이 아니라 과태료 관련된 문청에서는 법률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사법도 있고 방명지급법, 고정경제 별서법 다 있는데 이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특허청에서 소원하고 관련하고 문제로 과태료 조항을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안전에 관련된 거는 만약 사업자들이 좀 안전 최고. 여기가 규제라는 게 필요한 규제는 뭐 안전에 대한 강화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하여튼 규제가 더 완화되는 건 아니라 더 강화되는 거잖아요. 안전이나 위생 뭐 이런 거 이런 거 관련된 규제는 이거는 상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만약에 올리게 된다라고 하면 국조실도 하고 한번 상의를 좀 해봐야 될 사항들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특허 쪽이 국가연구개발 기관이 주가 아닌데 굳이 연구기관을 지정을 필요한 궁금한 부분이 이왕에 지정을 좀 할 것 같으면 관련된 규정, 세부 사항 같은 것들 고지가 안 될 것 같은데 빨리 해서 혼선을 없애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특허청과 저희가 미래부가 공동으로 해서 연구원 활성화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반영해서 7월 이후에 도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이 직무활명에 대한 예약성과 보상 규정을 가지고 있을 때, 또 이제 그 4개월을 통보하게 되어 있고, 그 승계업을. 만약 그 4개월 내에 그거를 만약에 통보를 안 하면 무조건 종업원 발명으로 돼버린다. 이 규정은 이미 이제 직무활명 예약성기 보상 규정이 이미 다 갖췄고, 뭐 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통지를 4개월을 안 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종업원한테 그냥 넘어가는 거는 그건 조금 너무 과하지 않나. 그냥 예전처럼 평상시 10건 정도는 갖는 거로 이렇게 그 정도는 완화시키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종합적으로 직무활명 제도 그 사용자들이나 관련자들이나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문제는 이제 전체적인 방금 법 취지와 어떤 원칙, 차단에 문제가 결져 있고 이게 또 노사 문제 같은 문제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분양이랄지 그 산하위원회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친절히 검토하기 위해서 그 전에 있던 직무활명 보상과 관련되는 거를 완전 획기적으로 바꿔서 그때 들어간 게 종업원이 직무활명이 이루어졌을 때 그 회사한테 리포트하는 규정이 새롭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보고를 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보고를 받았으니까 직무활명이 발생했으니까 승계할지 안 할지를 알려줘야지 되는데 그래야지 종업원이 자기가 그럼 내발병으로 해갖고 계속 출원을 계속 할지 어쩔지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 먼저 종업원 등의 심의로 걸린 행사 기간과 관련해서 지금 직무관련 심의위원회 신청률은 행사 기간을 30일로 제한하고 있는데 현재 그 요건들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발명품법 18조 1항 8호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등이 어떠어떠한 규정에 따라서 종업원들에게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의 경우에는 발생 시점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유가 발생한 날에 확정이 모호한 상태에서 신청 기간을 이제 30일로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다소 이제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걸린 행사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좀 늘리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있었던 바 있고요. 기간을 연장할지 요건 완화할 경우에는 이런 절차적 거리랄지 이익 균형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좀 에디터를 포기하고 이제 뭐 PDF를 내든 MS 워드를 아래 한부분 내든 다 그거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하면은 의원들이 약간 좀 미흡할 수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좀 노력을 하고 규제개혁이라는 게 저희 특허청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좀 준비를 하고
서비스업들이 많이 좀 활성화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좀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생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의견도 주시면 저희가 돌아가서 계속 검토해보고 적극적인 반영을